대치동에서도 스피킹이 결국에는 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차 인터뷰는 다 스피킹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차 그 GPL 라이팅 우리 아들이 맨날 못 넘는 그 문턱 있죠. 그걸 넘고 나면은 2차 스피킹 테스트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치동이나 혹은 이제 학군지의 유명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스피킹을 볼 때 영국식 발음인지 뭐 호주식 발음인지 그것까지도 다 체크를 한다는 거야. 그건 알아서 뭐하게. 아니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GP를 잘 봐도 높은 반에 가려면은 스피킹이 안 따라주면 높은 반 절대 못 간대. 이건 맞아요? 맞습니다. 요새는 GP를 테스트 통과해도 인터뷰 통과하지 못하면 페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또 현실도 몰라가지고 지금 황수만 어려운 줄 알았지.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이제 또 방학이네요. 아,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겁니까, 방학은? 뭔가 해방된 것 같았는데 또 방학이 돌아왔어요. 거기에다 겨울방학은 길단 말이에요. 그럼 방학 때 계획을 또 차근차근 또 뭔가 세워야겠네, 그죠? 어디 이제 좀 외국에 좀 나가고 싶고 그런데요, 저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영어 캠프 이런 데 좀 한 2달 갔다 올게요, 아이랑. 죄송한데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 한 번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게임, 휴대폰 이런 TV. 것도 완전히 중독될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걸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마켓 공부폰이죠. 맞아요. 우리 컨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시는 고마운 곳입니다. 100% 인터넷과 데이터가 차단이 되는 노란마켓 공부폰인데요. 원조 공부의 신 강성태님과 함께하는 원조 공신폰은 노란마켓 공부폰이 유일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어른들 쓰는 거 사주고 얘한테 자제하는 능력을 키워주자 했는데 지난번에 전문가님 오셔서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관리해줘야 된다. 그걸 이미 다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쓰시면 됩니다. 자, 노란마켓 공부폰 외에는 100% 데이터 차단이 안 된다고 하니까 꼭 고정 댓글 링크나 노란마켓 공부폰을 검색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첫 스마트폰은 노란마켓 공부폰으로 선물하세요. 자, 오늘 방학. 안 그래도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방학 때 우리가 해오던 영어 또 쭉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소 놓쳤으니 이제 다시 영어 잡아야죠. 네, 우리 아이 황소 떨어졌기 때문에 길게 가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 영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예전엔 말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문법적으로 좀 이제 가는 것 같더라. 확실히 이제 또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좀 그동안 스피킹 했던 게 아깝잖아요. 맞아요. 안 하면 결국 또 잊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제가 미국 살다 왔잖아요. 네. 제 영어 실력 보셨죠? 회화 실력.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영어는 좀 담당해주면 안 돼요? 아니 꾸준히 안 하다 보니까 물론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아예 못하던데. 근데 어쩌다 가가지고 오면은 돌아올 때쯤 되면 내가 이제 머리에서 입에서 영어가 트이더라고. 근데 이제 엄마가 바라는 거는 집에서 좀 자유롭게 아이랑 같이 프리토킹도 하고 영어로 좀 대화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 영어 하던 아이들 스피킹 실력이 떨어지지 않게 방학만이라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방학 집중 공략 초등영어 스피킹. 이 분야 전문가시죠? 이분이 지난번에 나오셨다가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자분자분하게 설명을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분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대치동 헤더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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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 어떻게 정전부부 난장판 육아 나가고 나서 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군요. 반응이라든지. 일단 되게 재밌다고 봐주시는 분들이 저는 반대로 두 분 콘텐츠 되게 재밌게 봤어요. 다른 것들? 그쪽에 또 빠지셨군요. 선생님, 근데 어쨌든 초등 영어에서 스피킹 제가 말한 대로 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좀 덜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혹은 일반 유치원에서 지속적인 영어 노출을 해왔었단 말이죠. 3년을 배웠죠. 맞아요. 그런데 초등 입학
딱 시작하는 순간 일단은 초등 1, 2학년에는 영어 교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아닌 이상 네. 전폭적으로 한국어 노출이 확 늘어나면서 영어를 뱉을 시간이 없죠. 영어 학원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어쨌든 가서 문법하고 맞아요. 어휘하고 맞아요. 뭐 저기 뭐야 독해하고 맞아요. 뭐 라이팅하고 이러니까 진짜 스피킹은 맞아요. 아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 이후에는 스피킹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학원을 딱 가면 대치동의 유명한 어학원도 아이들한테 스피킹을 언제 해 하면 사실 숙제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습형으로 숙제를 해가면 발표하는 시간. 그 정도밖에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야, 그 스피킹 애들 하는 거 보면 제가 아주 우라가 치밀어요. 우리 아들 몸 베베 꼬면서 걔 이제 그 아이의 성격적인 특징이 재미 좀 있어. 목소리로 Hi, my name is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아이들 많이 가르쳐 본 결과 네. 초등 때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쵸. AI 점수 떨어지는 거 맞죠? 무조건 떨어지는데요. 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캠프에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고학년쯤 되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언어 체계가 딱 잡힌 구간부터는 단점은 쓰던 표현들만 쓰게 되기는 하는데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초등 때 스피킹을 늘리려면 그때 최대한 늘려놓고 중고등부 때는 사실 영어 스피킹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 그럼 경험상 여기서 지금 멈추면 안 되거든요. 우리 I like 아직도 막 이런 거 쓰거든요. 맞아. 근데 제 경험상 제가 이제 네. 뭐 아까 말은 못한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2, 3, 4학년을 다니고 왔더니 어쨌든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의 구조 같은 게 맞아요.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수능은 아. 2년 연속 제가 만점을 맞았거든요. 오. 근데 그게 왜 정답인지 모르지만 이 문법에서 틀린 거나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말이나 맞아요. 그 리딩을 통해서 아 맞아요. 이거 틀린 거다를 제가 찝어냈었거든요. 잠깐만요. 재수했어요? 네. 아, 그것도 몰랐네요. 몰랐어요? 아, 재수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쨌든 영어를 제가 맞아요. 볼 때는 스피킹을 놓지 말고 더 해야지 저처럼 영어 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초등 6년 동안은 사실 뭐 스피킹뿐만이 아니죠. 리딩, 뭐 어휘, 문법, 네. 스피킹, 라이팅. 어차피 중등, 고등 내신으로 가면 리딩, 리스닝 그리고 어법 계속 정도로 할 테니. 딱 구분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최대한 다양한 영역들을 노출시켜주면 네. 결국 평생 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이 진짜. 그래요. 애 키워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영어 딱 끊어놓고 3년 딱 하고 이제 수학 달리고. 근데 그 사이에 끼워넣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방학 때 이럴 때는. 맞습니다. 방학 때 조금이라도 네. 사실 이게 발에 걸쳐 놓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대치동도 고학년만 되면은 사실 주 2회 학원들이 뭐 주 1회로 영어 학원은 되게 줄이거든요. 네. 그래도 다니기는 합니다. 유지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방학 때 뭐 캠프 혹은 회화 혹은 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조금 채워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오프닝에서 농담처럼 말했지만 네. 제가 주변에도 이제 엄마들이 아빠 돈 벌라고 해놓고 애들 데리고서 뭐 영어 이제 캠프 갔다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인스타 보면은 그냥 엄마들 놀러 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에요. 정민이 씨 무슨 말 좀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래서 좀 여쭙고 네. 싶은 거는 꼭 외국 나가지 않더라도 스피킹만 하는 학원은 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진 않잖아요.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들이 많진 않지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은 화상 영어 같은 것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거 이제 저희 엄마들이 화상영어 네. 좋은 거 추천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이따가 광고기는 하지만 국내 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상영어 토크스테이션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화상 영어 효과가 있어요. 화상 영어의 내가 봤을 때 효과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말을 막 이제 시작했을 때 가장 그때 효과가 많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영어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학년 때는 스피킹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말하는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더 화상 영어의 효과를 더 극대화 느낄 수 있죠. 고급 어휘도 알아야 맞아요. 되고. 왜냐면 예전에 저 대학 때도 이런 거 전화 유행했는데
아침에 전화하는 거 있었죠. 1년 해도 맨날 똑같이 How are you? 하고 뭐 먹었니? 하는 애들은 발전이 없고 맞아요. 그 중에서 영어 관심이 있어서 영어 신문 가져다가 정치, 미국 정치 같은 거 보고 그러면 맞아요. 그거를 본인이 끄집어내야 상대 선생님도 그걸 가지고서 이제 빌드업을 시켜주지. 맞아요.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이제 고학년 전까지. 중학년까지는 이렇게 회화 노출 재밌게 많이 시켜주시고, 고학년부터는 어찌됐든 조금만의 스트레스를 좀 주기는 필요하겠죠? 과제도 있어야 하고, 외울 것도 이제 늘어나고, 아예 좋은 글은 외우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좀 보면서 뭐 교재든지 아니면 뭐 영어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영상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 확인하실 거는 CNN10, 숫자 10. 검색하시면 이 채널이 있는데요.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직접 쓰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CNN 뉴스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주시는 건데요. 앵커분들이.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래 보면 댓글도 많이 달아놨어요. 우리 학교에서 좋다.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영어를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싶고 또 배경 지식을 익히고 싶은 친구들. 그러고 근데 시사상식도 같이 들어가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그거는 근데 못 알아들어도 그냥 집에다 다른 TV 켜놓는 거 괜찮겠네요. 괜찮기는 하지만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고급 어휘를 조금 배우고 있는 친구라던가 혹은 고학년 친구들, 에게는 지식으로 먼저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영어 시사상식을 접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근데 저 선생님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스피킹도 그렇고 아이가 라이팅 하는데도 그렇고 고급 어휘를 분명히 배우거든요. 무슨 뜻인지도 알고 얘가 배경 지식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맞아. 근데 왜 항상 말로 내뱉을 때는 아직도 5세, 6세처럼 I like라든지 그런 편한 자기 입에 붙은 그런 쉬운 어휘만 쓰는 거예요? 일단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문법 공부도 똑같죠. 많이 우리가 비동사가 뭔지는 알지만 문제 풀 때 꼭 틀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피킹, 라이팅도 쓰는 표현들만 쓰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저는 외우게 시켰어요. 누구나 싫은 방법인데요. 가장 좋은 글, 본인이 쓴 글, 혹은 영어 기사, 아까처럼 CNN10 같은 것들, 컨텐츠들을 아예 그대로 외우거나 통째로? 맞아요. 본인의 스피치를 외우는 걸 가장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본인의 글을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쓰지 않고 다른 어휘를 잠깐 시간을 줘야 돼요. 스스로 리바이징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쉬운 단어 고쳐볼 수 있는 건 고쳐보게. 그럼 본인이 시간을 들여야지 이거는 고쳐질 수 있고. 왜냐면 엄마 아빠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좀 믿고 기다려줘요? 어쨌든 아닙니다. 잡아줘야 되죠. 네, 이거는 기다려준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들도 주의해야 되는 게 왜 화상 같은 거 할 때는 야, 내가 3년 보냈는데 이럴 거면 때려쳐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말을 하는 게 익숙한 것만 해서 그렇지 맞아요. 가끔씩 어려운 단어를 제 있어요. 아들이 이거 뭐지 하면은 뭐잖아 해서 맞아요. 알고는 있어. 한글로도 어려워요. 그럼 그게 뭔데 하면 그걸 나한테 설명해 줄 때 얘가 뭘 배우곤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들을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은 방학 동안 부모님이 좀 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쵸.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외우라고 하면 안 외우잖아요. 어떻게 외우게 시켜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많은 것을 새로운 거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 어휘를 외우게 시키잖아요. 그냥 말로 예문 만들기. 쓰는 거는 싫어하잖아요. 말로 예문 만들기 그거 아주 싫어하죠, 아이들이. 맞아요. 일단은 소리로 본인이 뱉고 들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많이 뱉어보면 나중에 똑같은 형태에서 똑같이 뱉게 되거든요. 대치동에서도 스피킹이 결국에는 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차 인터뷰는 다 스피킹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차 그 GPA 라이팅 우리 아들이 맨날 못 넘는 그 문턱 있죠. 그걸 넘고 나면은 2차 스피킹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치동이나 혹은 이제 학군지의 유명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스피킹을 볼 때 영국식 발음인지 뭐 호주식 발음인지 그것까지도 다 체크를 한다는 거야. 그건 알아서 뭐하게. 아니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GP를 잘 봐도 높은 반에 가려면은 스피킹이 안 따라주면 높은 반 절대 못 간대. 이건 맞아요? 맞습니다. 요새는 GP를 테스트 통과해도 인터뷰 통과하지 못하면 페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인터뷰 과외도 하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이 또 현실도 몰라가지고 지금 황수만 어려운 줄 알았지. 맞아요. 아니 애들 이거 뭐 어떻게 다 하냐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인터뷰 질문들 몇 개를 예시를 네. 제가 드려보자면 단순한 인터뷰 형식은 아니에요. 네. 더 이상. 그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다 너무 잘하거든요. 그쵸. 너 좋아하는 게 뭐니? 뭐 되고 싶은 거 뭐니? 이 정도는 아니고 이제는 그림을 보고 설명해봐라. 맞아. 묘사해봐라. 뭐 아니면 이 중에서 어떤 주제를 주고 너는 이 중에 뭘 선택하고 왜 그럴 것인가. 그러니까 논리성이 있는지. 그림이라는 본인의 게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은 뭐 예를 들자면 챗GPT를 활용한 이런 공상과학의 그림이라든지 다양한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무작위로 골라서 한번 묘사해봐라. 묘사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쉬운 단어들만 씁니다. 뭐 I like, beautiful, cute 이런 단어 안 쓰고 그럼 또 떨어지잖아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미리 연습할 때 그 표현들 정도는 외우고 가는 거죠. 그 우리 아들이 요즘에 라이즈에서 배우는 노블이 무슨 주디잖아. 그런 책 주디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네, 주디 무디 같은 시리즈는 오히려 일상생활에 미국 표현들이 생생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는 해요. 네, 요새 주디 무디 하더라고요. 주디 무디 좋습니다. 왜 웃어? 왜 웃어요? 주디 무디 시리즈. 너무 웃겨가지고. 알고는 있었군요. 아이가 뭐를 하는지. 책은 싸줘야 되니까. 지난번에 다른 노블 넣어줬다고 혼났거든요. 지난 거 자꾸 넣어주고 그러지 마라.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초2 아이니까 사실 지금 막 스피킹이 엄청 급하진 않은데 마음이 어떠냐면 그래도 3년 영어 유치원을 보내놨는데 뭔가 지금까지의 3년이 이 스피킹을 안 잡아주니까 계속 와르르 좀 무너지는 느낌이 많이 들고 저희 아이보다 조금 저학년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7세 때 이제 7세5이 봐야 하면은 스피킹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얘기해 주셨듯이 초등 저학년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통 문장을 외운다든지 책을 소리내서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인풋과 아웃풋을 다져가면 될 것 같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걸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CNN10 이외에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연사들의 스피치들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네, 맞습니다. I have a dream 같이 I have a dream that 맞아요. 주니어 그런 스피치라던가 네.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스피치라던가 왜 안 나와요, 이거는? 몰라.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네. 그런 식으로 연사들의 스피치들이 정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 단락들 외워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기사들 보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고학년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네. 스피킹뿐만 아니라 고학년은 이제 중등과 연계하기 때문에 어휘. 어휘. 네. 단어를 저학년 때는 노출 정도였다면 네. 정확한 뜻을 외울 것 그리고 품사. 왜냐면 아이들한테 예문 만들어봐 하면은 예문을 잘 못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동사 자리인데 뭐 명사를 넣어 놓는 거야. 아. 왜냐하면 이제는 형 이상적인 abstract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 뜻도 더 어려워져요. 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예문을 많이 접하고 본인이 예문을 만들 수 있는지 네. 응용이 가능한지 어제 안 그래도 relative pronoun 알려주다 내가 혼났거든요. 아들한테 관계대명사 잘못 알려줘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2학년인데. 근데 어쨌든 그 단어들을 이 품사에 맞춰서 좀 외우는 연습이 되게 맞아요.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저학년 때는 느낌상으로 이게 대충 이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영어 기사가 어쨌든 요새 보니까 뭐 아이들도 그 영어 뉴스페이퍼 갖고 오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한 기사를 통으로 외우게 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아요? 하루에 뭐 한 문장을 외우게 한다든지. 저는 추천하는 건 한 기사 정도.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했던 뭐 과학 분야 좋아하는 친구들은 과학 기술 기사 있잖아요. 그거 딱 하나 정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게 지금 선생님 설명은 너무 좋은데. 근데 나는 사실 이걸 누가 하냐고. 근데 가능하다고 느낀 게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그 어려운 단어들을 애들이 다 외워서 해내고 있더라고요. 다만 그거를 몇 개 붙이면 문장인 맞아요. 건데 단어를 지금 따로따로 막 일주일에 몇십 개씩 맞아요. 외우는데 이게 흩어져 있죠. 문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뽑아준 다음에 우리 아들은 또 챌린지 좋아하거든요. 맞아. 게임처럼. 이걸 외우게 뭐 엄마랑 대결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각자 그 성격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좀 방학 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저도 딱 같아요. 그렇게 해요. 저도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외워요. 그래서 서로 대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외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저학년일수록 정확하게 외우는 거 더 잘해요. 네. 오히려 고학년 친구들이 외우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네. 크게 느낌만으로 가려고 하는 그렇구나. 저학년 친구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웁니다. 근데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영어를 그동안 좀 스피킹을 놨었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흥미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흥미를. 그치. 방학인데 자 방학 됐으니까 우리 이제 오늘부터 스피킹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따라오질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방학 때만 딱? 방학 때만 딱 쓸 수 있는 거는 방학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른 것들을 좀 아웃소싱 해오셔라. 뭐 예를 들어 뭐 화상 영어라든지 아니면 챗GPT라든지 화상 영어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화상 영어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네. 토크스테이션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저도 이제 광고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진짜 거의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상영어 네. 업체더라고요. 2007년부터 17년 동안 오랫동안 이 역사를 갖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초등 화상영어 분야 1위를 지켜오고 있는 명문 화상영어 업체입니다. 이 화상영어가 저도 그 전부터 어디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검증된 퀄리티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어민 고퀄리티 수업이 여기서는 가능하고요. 100% 정규직 고용으로 선생님들이 일단 책임감을 갖고 수업에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학부모들이 수업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업을 개선하면서 그냥 돈 받고 대충 시간만 때우다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책임지고 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 최초로 1대1로 학습 매니저를 배정해가지고 수업도 모니터링을 해주고요. 아이의 강약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파악해줘가지고 최적화된 수업을 설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선생님 평가서 이게 이제 작성이 되는데 그것도 분석해가지고 번역해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다시 또 제공을 해준다고 하네요. 네,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냐면요, 여러분. 학부모 누적 후기가 약 4만 1000건 이상인데요. 만족도가 99%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연속 교육 브랜드 대상 수상 등으로 증명이 된 화상영어 컨텐츠니까 믿고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광고 들어온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에게 실제로 한번 해봤더니 이제 재밌어하고 또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초반에 던져봤어요. 오늘 이제 뭐 포켓몬으로 같이 영어 수업하는 게 있다던데 해볼래 했더니 포켓몬에 바로 또 독서 얘가 물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레벨 테스트를 받고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원어민 선생님과 1대1 그 대화를 나누고 나더니 자기 이거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 외에도 보카킹 어휘 프로그램, 그러니까 토크테이션 회원이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친구들과 셀프 스터디로 매일 5개 단어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주 2회 이 보카킹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어휘 전문 선생님과 학습하면서 어휘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어휘 중요하다고, 특히 고급 어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제 뭐 집에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아이랑 같이 부모님이 뭐 게임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이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학습 컨텐츠가 있는데 아이딕 잉글리시라고 이 모국어 습득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이미지, 영상, 소리
이런 게 노출이 돼서 한국어를 우리가 배우듯이 영어를 약간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컨텐츠도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복합까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양한 컨텐츠로 제공하고요. 보니까 원서 자체도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 원서. 책 맞아요. 읽기 방학 때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네, 6,500권 이상의 원서가 있고요. 8,000개 이상의 영어 비디오, 6,000개 이상의 복합 학습, 이런 독보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사실 뭐 여기 있는 거 다 하기도 힘듭니다. 딱 가서 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그런 이미지들로 잘 꾸며져 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전부부 특집으로 6+2 특별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수강권을 신청하면 2개월의 특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인데, 수강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6개월 안에 2개월의 특강, 다른 특강들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 수강료 할인 부분인데요. 정전부부 채널에서 광고하는 걸 맞아서 친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하신 뒤에 상담하실 때 정전부부 채널 통해서 추천받았어요 하시면은 첫 달 수강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대단한 혜택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토크스테이션 방문하시면 꼭 무료 수업 체험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레벨 테스트 해서 아이의 실력을 좀 체크하고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추천해서 1회 25분의 원어민 수업, 그다음에 아이딕 잉글리시 10일 무료 이용 등의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상 영어 아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검증된 프로그램 통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화상 영어를 할 때 좀 더 아이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좀 더 최대한 좀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무료 수업을 할 때 아이 성향을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좀 꺼내줘야 하는 아이인지, 중간중간 칭찬이 필요한 아이인지, 아니면 선생님마다 조금 다른데 수업이 끝나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틀린 문장을 바로 고쳐주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아이와 잘 맞는 걸 잘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네. 사실 문장을 바로바로 고치면 사실 아이들이 그냥 듣고 흘려가거든요. 또 틀리길 마련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고쳐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다시 한번 꺼내보게 하는 것도 좋죠. 예를 들자면 I go 대신 I went잖아요. 과거형으로 할 때. 그때 선생님 뭐라고 했지? 뭐 아니면 어제 했던 건 어떻게 말해야지?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조금 더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틀리지 않게 말하는 노력. 그리고 언어라는 게 어쨌든 자꾸 뱉어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저도 진짜 어려운 게 남자아이인데다가 성향 자체가 엄마 앞에서 말하는 거를 너무 부끄러워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제가 혼내지도 않는데 근데 어쨌든 얘가 부모 앞에서는 진짜 안 하는데 그나마 선생님 앞에서는 되게 이야기를 슬슬슬슬 잘 내뱉더라고요.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틀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친구들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잘한다 칭찬도 많이 해주고 틀린 거에 대해서 문법 조금 틀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라 하시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생님과 우리 아이의 케미가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을지 우리 아이의 성향을 첫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저는 화상영어의 가장 큰 아웃풋은 최소 3개월은 해보셔야 되거든요. 3개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12월 1, 2, 요 정도 딱 그 계약 전까지는 한번 시간이 되잖아요. 봄방학도 있고. 그런 식으로 3개월까지는 노출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달 그냥 반짝하기보다는 최소 3개월 정도는. 아니, 그리고 좀 저도 이제 시작이 어려워서 그랬지. 왜냐면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뭔가를 하나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방학 맞아서 스피킹도 지금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3개월 좀 해보다가 애가 실력이 느는 것 같고 또 재밌어 하면은 학기 중에도 사실 그냥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주말에 뭐 아침에 TV 보느니 그거 틀어놓고 화상영어 하는 게 낫죠. 맞아. 결국에는 부모가 또 게을러서 그런 거야. 뭐 그렇다기보다 화상영어의 제가 봤을 땐 장점은 라이딩 시간이 없다는 것.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 틈새 시간 뭐 30분,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른들처럼 가르친 걸 아이들이 뭐 바로 써먹진 않으니까 기다려주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나는 아직도 이제
애가 제 앞에서는 유려하게 안 하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저희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할 때는 아 그래도 끊지 않고 꾸준히 시키길 잘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뱉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네. 보니까 어쨌든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고 짤막하게라도 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풀문장으로 길게 얘기는 안 할 때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꾸 듣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화상 영어를 통해서 또 가능한 거니까. 그럼 선생님은 방학 때 특히나 아이들에게 네. 뭐 이런 스피킹 외에 또 강조하는 영어 포인트가 또 있으세요? 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이제 책 읽기. 아, 결국 또 책 읽기. 맞아요. 네. 책 읽기, 어쩔 수 없이 책 읽기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 네. 영어 책 읽기뿐만 아니라 한국어 책 읽기. 네. 저학년이라면 흥미 위주 책 괜찮고요. 네. 이제 중학년 그리고 고학년부터는 비문학적인 책 읽기 조금씩 시작해야겠죠. 뭐 그게 시간이 없다 하면 리딩서라도 조금씩 풀면서 네. 리딩서 하나 풀 때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 리딩서들이 다 비문학적인 요소로 리딩서 많이 풀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우주니 뭐 아니면 전기차니 뭐 음. 환경 문제니 등등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구몬하듯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지문 가지고 대화 나누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거는 늘 힘들어요. 근데 듣는 거는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고 얘기만 나누셔도 이 잔지식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부모 앞에서 하기 싫은 게 지적해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적은 선생님, 그러니까 지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잘못된 거 수정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냥 틀리더라도 막 하는 거 괜찮아요? 너무너무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강연을 다녀도 뭐 책을 같이 읽다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설명해주고 싶은데 뭐 아니면 물어보고 싶다. 이해는 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 책 읽기라는 게 모국어 습득 방법과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어를 100% 다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뉴스든 어려운 책이든 그래도 읽잖아요. 얼마 전에 코스모스 읽다가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맞습니다. 예, 코스모스는 언제 끝까지 다 읽는 겁니까? 죽기 전엔 읽을게. 죽기 전에. 네, 영어도 똑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으면 80% 정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80%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면 충분히 넘어가 주셔도 된다. 다만 이제 고학년이 되면 좀 크리티컬해지죠. 이제 중등, 고등, 계속 중등, 고등 말씀드리는데요. 그때는 이제 좀 정확하게 정도로 가야 되고 단어도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나는 모르면서 또 애가 모르는 거 못 견뎌요. 너희 단어 뭐야? 모르는데 왜 그냥 넘어가? 우리는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내올 때 방학이지만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약간 숨통은 틔워줘야 맞아요.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조금 제가 고민인 게 아이가 어쨌든 초등 2학년이 되면서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워낙 이제 한국어 관련된 뭐 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영어 책을 진짜 도통 안 읽으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진짜 안 읽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이거도. 왕비 이야기 읽고 있거든요. 후에서. 왕이랑 왕자한테 꽂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수업에서 효과를 봤던 거는요. 네. 반대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한국어에서 좋아하는 관심을 그냥 영어 기사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계사로 가야지. 그렇지. 제가 수업하던 친구 중에 예시를 들어보자면 야구에 빠진 친구가 있었어요. 네. 워낙 야구 인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 관련된 기사들, 아. 뭐 미국의 야구 혹은 한국의 야구 기사들 한국어로 된 거, 뭐 헤럴드 있잖아요. 네. 코리아에서 한국에 있는 현황들을 영어로 하는 기사라도 네. 아니면 뉴셀라라고 있거든요. 뉴셀라? 네, 뉴셀라라고 청소년을 위한 기사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검색해서 키워드 검색해서 기사들 나옵니다. 그리고 뉴셀라가 좋은 게 영어 이 렉사일 기준에 맞춰서 조금씩 단계를 변형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너무 이제 수준에 맞춰서 아이의 어휘나 이런 것들도 다 그 기사에서 맞아요. 달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요런 제가 뭐 CNN 10이나 뉴셀라는 한국에 있는 뭐 외국인 학교나 아니면 국제학교에 대해서 많이 쓰는 자료예요. 이제 숙제로 많이 나오는 자료. 마술도 좋아하니까 마술 관련된 걸로. 매직 트릭 같은 거 유튜브로 검색해서. 검색하셔서
그래, 맞아. 네, 그래서 그 대본이 나오거든요. 대본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죠. 아, 그러니까 꼭 지금 굳이 책 안 읽겠다는 애 붙잡고 막 4점대, 5점대 읽어 막 이러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로 된 그냥 글만 읽혀도 되는 거잖아요. 훨씬요. 그러면 일단 흥미도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배우는 어휘들이 더 친숙하기 때문에 활용도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야죠. 예전에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일본어를 그냥 마스터했어요. 아, 예, 그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영상 보고서 혼자 독학했다. 아니, 그건 영어고. 이 친구는 관심사를 어디로 가져갔냐? 오빠 친구 중에 왜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 본인이 좋아하는 그 19금 컨텐츠를 통해서 그다음에 게임을 통해서 일본어를 독학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일본 만화. 지금은 많이 돼 있는데 우리 때는 사실은 그런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이런 게 번역이 안 돼 왔어. 해적판이었으니.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제가 수업하던 이제 대치동의 한 남학생 또한 이 게임을 했는데요. 게임에서 이제 온라인에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말로 해야 하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하고 말을 계속 영어로 해서 늘었어요? 무슨 게임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 소통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외국인이랑 친구 맺으라고 하면 좋겠구나. 무엇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걸로 노출하는 것부터. 어차피 안 하는 거보다는 그냥 이왕 할 거면 낫죠. 방학 때는 그냥 그런 거 마술, 뭐 게임, 이런 것도 있어 하고 툭 던져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분명한 친구들이 가장 어찌 보면 학습하기에는 좋아요. 쉬워요. 근데 아주 불분명한 친구들이 더 고민이신 경우가 그러면 저학년이니까 막 학원 가가지고 막 하루에 단어 뭐 20개씩 외우는 거 사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흥미로 먼저 툭 던져주는 것도 만약에 영어를 그동안 좀 손 놓고 있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어 자체를 처음 시작하는 거면 그런 식으로 노출하기는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체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 학원을 가고 반대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는 선에서 지금 약간 정책이다. 그때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것들 넣어주실 수 있는 게 방법이죠. 자, 끝으로 그러면 이제 방학을 이제 맞이해서 심란한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지 않는 거. 영어는 쉽게 잘 놓거든요. 예를 들자면 겨울방학이니까 수학 좀 보충하자. 다른 과목 보충하자. 이러면서 영어는 쉽게 잘 놓게 되는데 일단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끈을 놓지 않는 거. 그거면 돼요? 전 사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끈을 놓지 않고 그냥 학원만 보내면서 어쨌든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놓지 않은 거예요? 2학년은 아직 1이고요. 그래서 4학년부터 정말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2학년은 아직 놓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정말 5학년 그때 기로에 서는 거. 정말 애매해지거든요. 2학년, 3학년이다? 그때는 무조건 영어 포션이 수학 비중의 반반 혹은 살짝 4대6 정도이지만 3학년 후반, 4학년, 5학년부터는 한 80%, 70%가 수학이 될 거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끈을 놓지 않는 거. 그러면 그때 끈을 놓은 아이와 놓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나중에 어떻게 달라져요? 끈을 놓은 친구들은 일단 다시 학습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6학년 때 보통 중등 미리 공부하잖아요. 단어 보시면 그때 우리가 공부하는 거 20개, 50개, 100개 이런 거 그때 다시 하거든요. 그때 유치원 때 다 배웠던 어휘들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그것부터 다시 이제 기초 단어부터 외우게 되죠. 물론 해놨었기 때문에 예전보단 빠르게 습득은 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아이들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어를 문맥을 읽을 수 있는 아이와 그 읽을 수 없는 아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등, 고등, 수능 영어로 갈수록 그런 문맥을 읽어내는 힘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읽는 정도까지는 초등 때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맥상에 이 사람이 뭐 말하고자 하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캐치하는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주디 무디가 잘 시켜주고 있어.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지금 아직 저학년 맘이라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초등 아까 4학년, 5학년 되면 약간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게 한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이 일단 그때 다 끊어요?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고민이 일단 1차적이고요. 아, 끊냐 마냐? 맞아. 근데 그거는 정답은 없겠지만 선생님 생각하셨을 땐 뭐가 맞아요? 아이들마다 다를 텐데요. 근데 영어 학원 색깔도 너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왜 고민이시냐면 어학원의 경우는 4학년, 5학년 될수록 레벨이 올라가요. 그렇죠. 레벨이 올라가면 학습량이 많고 숙제량이 많고 그만큼 많이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과목들이 이제 치고 오는데 영어까지 그 시간을 계속 할애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신 거죠. 뭔지 알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8, 90%는 어쨌든 과거에 영어는 많이 해놨으니 그때 그냥 유지 정도만 하자 이렇게 가는군요. 그럼 학원을 그만둔 8, 90%는 뭘로 영어의 끈을 가져가요? 과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학마다의 특강들 있죠. 그러니까 학원 특강 뭐 이런 식으로 회화, 자기 부족한 부분? 네, 문법 특강 이런 식으로 특강으로 채워난다던가 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못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과외로 이제 조금씩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결국 줄어드니까 네. 5학년 때는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주1회 학원으로 이제 중등 대비로 아예 약간 내신 대비처럼 네, 가는 거죠. 이제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이 이해가 됐어요. 이제 됐어요. 네네. 당부의 말씀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해요. 왜냐면 또 고학년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영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방황이셨을 텐데 오늘 헤더쌤과 함께 좀 마음 안에 어떤 다짐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방학 때 뭐 해야 될지 좀 플랜이 쳤어요? 일단 화상영어 재밌게 좀 하면서 아이 그 영어를 지금까지 살짝 이제 좀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미나 흥미 같은 거를 다시 좀 붙여줄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CNN 10이랑 말씀하셨던 곳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야 기사 프린트해서 같이 좀 읽어보려고요. 좋아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다시 방학에 힘 한번 내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